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뭉쳐야 하고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막가파는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밥상을 엎어버리는 난동꾼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화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힘내세요와 이런 것이 아니라 간첩판사 퇴진하라는 고가 적힌 화환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별 4개나 달고 있는 전과자가 개딸 부대를 데리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그는 별 20개를 달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런 저급한 무대뽀이 시대, 철진한 썩은 이념의 시대는 문재인의 퇴진과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는 러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UAE, 사우디,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지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국왕 취임하고 윤 대통령을 최초로 국빈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 패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도 이루지 못한 아성에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대뽀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세계 문명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 놓았던 선거 폭력이었습니다. 조폭 같은 세력이 무차별적 대상적 활동을 통해서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검수 완박 법안을 만들어 놓고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공수처를 신설해서 판검사와 고위 공직자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장관들을 탄핵하는가 하면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해서 사법부를 대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 같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을 반년 이상 묶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정부 법안 229개 중에서 단지 29건만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입법 통과율은 불과 13%입니다. 또한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러한 실태를 알릴 방법조차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독재의 비참한 현실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령해서 건져 올렸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도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년 대선 승리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역할을 잘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법원과 국회 등에서
국힘당의 승리를 위해서 충성 맹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지난 9월 중순에 149대 136으로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국힘당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9월 26일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국힘당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현재 법원 앞에서는 간첩판사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담은 화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조국, 유창훈, 이재명 같은 이들은 과연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그들이 남기는 것은 오직 패가망신뿐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 인의의 대깨문, 조국 지키기, 그리고 이재명의 개딸 조직들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받았던 군중들의 집단 과안기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결국 그들의 가문의 최고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파 진영에서도 만만치 않게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무조건 부결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물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분석해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균용 후보는 신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싫어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이런 주장이 국힘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 한심합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법대 출신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만큼 더 전문성이 높은 인물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하늘이 두 쪽 나도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대로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170석의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국정의 주도권은 국힘당과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싫어하는 대법원장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어떤 정신나간 국힘당의 훈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못하고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절망스런 노예 근성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정치의 본질은 이념, 소신 그리고 철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 법원, 국회, 노동계, 시민단체 등등 많은 비판 세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의 자유주의 소신을 굽힌 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뚝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쪽수로 덤비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을 대하는 최근 국힘당의 우유부단한 행동은 이재명 민주당의
굴복하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래 시끄럽습니다. 국힘당은 더 강력한 소신으로 투쟁에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볼 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대법원장 후보를 내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김승준님, 박계형 설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